안녕하세요. 오레오 부동산 중개법인 대표 박재입니다. 오늘은 농지 전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농지 전용을 왜 할까요? 바로 농사 짓는 땅인데 내가 집을 짓기 위해서 농지 전용을 많이 하십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농지 전용을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건 농지 보전 부담금이라는 돈을 내야 됩니다. 그 기준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내가 사려고 하는 그 땅에 개별 공시지가 곱하기 30%를 하면 부과되는 기준 금액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상한이 정해져 있어요. 5만 원이에요. 5만 원 이상 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최대 5만 원이라고 보고 곱하기 거기 우리가 전용하려고 하는 토지 면적 곱하면 농지 보전 부담 금액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본인들이 직접 해보시는 게 토지를 구입하기 전에 미리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절차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허가 신청서를 제출을 하고 서류를 검토를 군청에서 합니다. 그러면 심사와 협의를 하고 나서 허가증을 발급을 하는데 보통 한 달 정도 걸려요. 그런데 그게 딱 한 달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올해 같은 경우 5, 6월 달에 굉장히 허가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때는 밀립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을 거면은 좀 서두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서류가 뭐가 들어가는지 볼게요. 허가 신청서 당연히 들어가고 사업계획서, 내가 여기를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 등기부라는 얘기죠. 그거나 토지 사용 승낙서. 토지 사용 승낙서가 들어가는 이유는 여기가 도로 때문에 이 부분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만약 도로가 없는 땅이면 기존에 있는 도로 주인에게 내가 이 도로를 사용하겠습니다. 혹은 그것 때문에 토지 사용 승낙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지적도 등본 및 지형도, 그리고 피해 방지 계획서. 인근에 바로 옆에 농지가 있는데 거기에 피해가 예상이 돼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면 피해 방지 없이 내가 여기다가 농지 전용을 하겠다라는 거 계획서를 넣어야 됩니다. 근데 복잡해. 그죠? 근데 걱정하시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이런 작업을 할 경우는 해당 군청이나 기관 앞에 가면은 설계사무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하시면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죠. 농지 전용을 하면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부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빠뜨리세요. 왜냐면 우리가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물이 있어야 되고 전기가 있어야 되고 불이 있어야 됩니다. 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시가스나 안 그러면 LPG를 쓰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물, 전기 안 들어올 경우가 내 땅인데 안 들어와요. 건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 볼게요. 자, 상수도 인입을 할 경우는 보통 기본적으로 저희 집 기준으로 했을 때는 800m 하는데 현금 2천만 원 들었어요. 그렇게 계산을 대략적으로 잡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다 같이 단지 안에 있으면 단지에서 다 같이 해서 n분의 1로 나누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조금 힘들죠. 근데 전원주택 대부분은 지하수입니다. 이 말은 지하수가 나오지 않으면 건축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하수도 대공, 소공, 중공이 있는데 요즘에는 대부분 대공을 팝니다. 대공을 판다라는 의미는 관정 깊이를 150m 이상 파는 거예요. 깊게 팔면 팔수록 물 양도 많고 물 질도 좋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이 귀한 지역이거나 그리고 요즘에는 대부분 150m 이상 대공을 파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비용이 당연히 또 들어가겠죠. 전기 같은 경우는 해당 관청에 있는 한전에 전화를 해보셔서 주소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전기가 가능한지 확인을 필히 하시고, 정화조 같은 경우는 배출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수로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두 가지예요. 정화조를 설치를 하든지 안 그러면 오수관을 직관으로 연결할 수 있는 지역인지 두 개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정화조 같은 경우는 국어, 하천, 배수로 등이 없을 경우는 허가와 준공이 받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여기에서 조금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한테 좋은 글귀 소개시켜 드릴게요. 투덜대지 말고 해결책을 찾아라. 어둡다고 불평하는 것보다 작은 촛불을 하나라도 켜는 것이 더 낫다. 공자가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현명한 사람과 현명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딱 한 가지라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거를 해결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대로 행동을 옮긴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현명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뵐게요.